네,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3학년 과학 3단원 운동과 에너지 단원의 개념 정리 영상입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 이름은 운동과 에너지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중단원 이름이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운동이라는 것은 물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즉 이동 거리가 0이 아닌 상황, 뭔가 물체가 움직였다라는 뜻이죠. 운동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자, 이동 거리가 변하는 정도,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100m 움직였다, 200m 움직였다, 그럼 200m가 많이 움직인 거냐? 근데 이만큼 거리를 다르게 움직여도 같은 운동을 했다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거리가 변하는 정도인데 정확히 이런 표현인 거죠. 단위 시간, 즉 일정한 시간 동안 얼마나 움직였냐 라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100m를 10초에 가는 거랑 200m를 20초에 가는 건 같은 운동이에요. 왜냐? 뭐가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속력을 정의하게 됩니다. 자,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 걸린 시간, 물체가 운동했을 때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로 계산할 수가 있다. 아까 설명한 예시처럼 자 10초를 100m에 움직인 경우 속력은 10m/s가 된다. 근데 100m, 200m를 20초에 움직인 경우도 10m/s, 즉 단위 시간 1초당 움직인 거리는 10m로 같은 운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속력을 계산해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운동은 무엇을 이용해 나타낸다? 속력을 이용해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속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운동을 우리가 구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속력은 이 식을 이제 여러분 분석을 하시면 좋겠죠. 시간은 뭐 hour, minute, second 이런 단위들이 있고 거리는 킬로미터, 미터, 센티미터 등이 있습니다. 속력을 비교할 땐 단위가 같을 때 값을 비교해야 되겠죠. 속력은 그래서 뭐 킬로미터 per hour, 미터 per sec 등 시간 분의 거리로서 단위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확인해 보면 자, 첫 번째 관계를 알 수가 있죠. 누구와 누구, 속력과 이동 거리는 비례한다. 정비례죠. 이동거리가 2배, 3배 될수록 걸린 시간이 일정할 때 속력도 2배, 3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관계, 속력과 걸린 시간은 반비례한다. 걸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속력, 즉 빠르기는 느려진다라는 얘기죠. 서로 상대방이 일정할 때 고려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속력을 보는 마지막 방법은 여러분 이런 사진을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건 한 장의 사진이 아닙니다. 0초 때, 0.1초 때, 0.2초 때 이런 식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른 물체의 운동을 표현한 그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 또 있다고 해봐요. 0.1초 때, 0.2초 때. 자, 첫 번째에는 여기 간격이 만약에 일정하다면 일정한 속력으로 얘가 운동을 했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떤 건가요? 처음 0.1초 동안은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두 번째 0.1초 동안은 되게 조금 움직였죠.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느려지고 있구나 라는 걸 간격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간격은 속력과 비례하는 관계가 있겠죠.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는 이 속력을 계산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수 계산이 나올 때도 있고 소수 계산 나올 때도 있고 문제에 주어진 단위와 구해야 하는 단위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속력으로 구분하는데 두 가지 운동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 첫 번째, 등속 운동입니다. 자, 속력이 등 같다라는 뜻입니다.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이다. 다중 섬광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간격이 일정한 경우입니다. 단시간당 이동한 거리가 일정한 경우. 천천히 할까요? 만약에 여기 간격이 1m, 1m, 1m. 걸린 시간이 여기가 0초, 1초, 2초, 3초. 그러면 자, 이동 거리는 1m씩 이동했고, 자, 걸린 시간은 어떻게 구할까요? 두 개를 빼주면 되겠죠. 1초 걸렸고, 여기도 1초 걸렸고, 여기도 1초 걸렸으니까, 자, 속력을 계산해 보면 1분의 1m/s, 1m/s, 1m/s.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동 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 1초일 때 1m만큼 갔습니다. 그렇죠? 2초일 때 2m만큼 갔습니다. 3초일 때 3m만큼 갔습니다. 그래프를 쭉 이어보면 이런 식의 여러분 정비례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시간과 이동 거리는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속력이 일정할 때. 자, 두 번째 그래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 m/s 단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초 0부터 1초까지의 속력은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2초 때, 3초 때 속력은 1에서 2초까지는 1, 2에서 3초까지도 1. 평균적으로 1의 속력으로 쭉 이동한 시간축에 평행한, 그죠? 시간축에 평행한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조건을 안 보고, 자, 이동거리 그래프가 올라가는 경우, 속력 그래프가 쭉 가는 경우, 여러분이 등속 운동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자,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이의 기울기를 구해보는 거예요. 기울기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죠. 근데 x 변화량은 뭐의 변화? 시간의 변화, 즉 걸린 시간이 됩니다. 근데 y 변화량은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자,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는 뭐죠? 속력이 되겠습니다. 자, 뭐는 같다.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등속 운동의 속력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 점을 확인해서 3,3 그래 기울기를 구해보면 3분의 3은 1m/s가 이 등속 운동의 속력이구나 라는 거를 기울기를 통해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속력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3초까지의 자,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자, 가로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근데 가로가 시간이고 세로가 속력입니다. 자, 우리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관계에서 자, 시간 곱하기 속력은 뭐와 같다? 거리와 같다. 왜냐? 여기에 시간을 양변에 곱해줄 경우 없어지면서 거리는 속력분의 시간이 나오죠. 따라서 시간 속력은 뭐와 같다? 자, 이동 거리와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래서 값을 계산해 보면 이 넓이 하면 얼마 나죠? 3 곱하기 1은 3. 이게 무슨 의미다? 0에서 3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속력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구하면 여러분은 이동 거리를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등속 운동입니다. 등속 운동의 예시로는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 등등이 있겠죠. 우웅하고 일정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대부분 등속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 한번 가볼까요?
두 운동을 같은 화면에 하려고 했지만 좀 작네요. 자, 두 번째 운동, 자유 낙하 운동입니다. 자, 낙하라는 건 떨어진다는 거죠. 영어로는 free fall입니다. free fall. 자, 떨어지는데 자유롭게 떨어진다. 자유롭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다. 네, 방해하는 주체가 누구냐? 힘입니다.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힘만 작용한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력만을 받아. 떨어지는 중력만을 받아 물체가 하게 되는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체가 여기서 떨어지면 요렇게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되더라? 간격이 점점 멀어집니다. 심지어 그 간격이 늘어나는 정도도 점점 커집니다. 자, 근데 속력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물체는 중력을 받아요. 1kg에는 몇의 중력이 작용하냐? 9.8N의 중력이 작용합니다. 2kg짜리 물체는 중력이 얼마나 작용하냐? 19.6N이 작용합니다. 여러분, 뉴턴과 킬로그램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중력의 크기 5글자를 2글자로 줄이면 무게가 됩니다. 자, 무게는 어떻게 구하냐? 9.8 곱하기 질량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kg짜리가 몇 배 큰 힘을 받나요? 2배 큰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질량이 작은 애가 움직이기 쉬울까요? 큰 애가 움직이기 쉬울까요? 큰 애를 움직이려면 그만큼 힘이 많이 듭니다. 2배 많을수록 2배 많은 힘이 들어요. 2배 많은 힘으로 당겼지만 질량도 2배가 됐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쇄됩니다. 그래서 자, 중요하죠. 모든 물체는 같은 속력으로 떨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떨어질 때 속력 변화가 같습니다. 자, 얼마씩 변하냐? 처음 출발할 때 0m/s였다면 1초 뒤 9.8m/s, 2초 뒤 19.6m/s, 3초 뒤 29.4m/s가 됩니다. 자, 여기가 1초, 2초, 3초. 자, 1초에 얼마씩 늘어나나요? 자, 1초마다 9.8m/s씩 증가합니다. 1초에. 자, 그럼 위치는 어떻게 되냐? 자, 1초 때 위치가 4.9m입니다. 자, 두 번째 위치는 얘네의 평균만큼 이동했겠죠. 자, 14.7m만큼 더 움직이게 됩니다. 이 아래는 얘네 평균만큼 24.5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위치는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가 0m 위치면 4.9m 위치, 여기는 19.6m 위치, 여기는 44.1m 위치에 있게 됩니다. 자, 헷갈리니까 옆에 중력의 크기 이거 사실 1학년 때 배운 거죠.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은 질량의 관계가 있다 없다. 자, 모든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물체 질량, 크기, 모양 상관이 없어요. 자유낙하 운동의 조건은 뭐죠? 공기와의 마찰이 없습니다. 즉 중력 외에 다른 힘, 마찰력 같은 걸 받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력의 크기는 9.8입니다. 이걸 보고 중력, 가속도, 상수. 중력이 속력을 얼마나 더해주냐. 1초에 9.8m/s씩 더해주더라. 그래프로 표현하면 시간이 속력 그래프가 있을 때 1초에 9.8m/s죠. 시간은 2초일 때 19.6. 자, 점을 찍어보면 이런 모양의
정비례 그래프가 나온다. 기울기는 1초에 9.8m/s씩 증가한다 라는 걸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물체의 종류나 크기, 질량에 상관없이 속력은 1초마다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자, 따라서 이 자유낙하 운동을 관찰하려면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공기 중에서 실험을 해버리면 공기 저항으로 인해 달라지게 되겠죠. 질량이 크면 공기 저항이 없나요? 질량이 커도 공기 저항을 받습니다. 실제로 9.8보다 느리게 속력이 증가해요. 근데 뭐 깃털같이 표면적이 큰 애들은 공기 저항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또 뭐 주의할 만한 건 1초에 9.8m/s가 움직인다고 해서 이동 거리가 9.8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2초 때 속력이 같은 건 약간 우연이에요. 자, 3초 때 이런 식으로 이동 거리와 속력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속력이 변하기 때문에 자, 평균적으로 얼마나 움직였냐가 이동 거리와 관련이 있는 거죠. 속력이 변할 때는 거속 시 등속 운동의 공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운동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단원, 자, 일과 에너지입니다. 어쩌면 일상에서 많이 들었을 말들이지만 정확한 과학적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에너지부터 갈게요.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란 교과서적인 의미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일을 아셔야 됩니다. 일이란 물체에 힘이 작용해서 그 물체를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일을 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 자, 일의 정확한 의미, 에너지를 변화시켰다. 일을 했다라는 의미는 에너지를 변화시켰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긴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에너지는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랬죠. 그러니까 에너지로 일을 하고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겨요. 일과 에너지는 끊임없이 서로 모습을 바꿉니다. 자, 한 가지 예시를 이제 예시들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것. 이건 일일까요? 일입니다. 왜냐? 무슨 힘을 주나요? 들어 올리는 힘을 줍니다. 근데 이 힘의 크기는 뭐와 같나요? 자, 얘는 무슨 힘을 받고 있으니까? 얘는 중력을 받고 있어요. 무게만큼의 중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얘를 들어 올리려면 힘을 얼마나 줘야 돼요? 무게만큼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의 힘은 9.8 곱하기 질량, 무게만큼의 힘을 줘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동한 만큼 거리 뭐라고 하나요? 얘가 위아래로 움직였으니까 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들어 올리는 일의 양은 그럼 어떻게 구한다?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일을 하면 뭐가 생긴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때 생긴 에너지를 우리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 높이는 미터 단위로 계산했을 때 위치 에너지 줄 단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을 다른 말로 하면 중력에 대해 일을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중력이 있는데 중력을 거슬러서, 중력에 반대해서,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다 라고 합니다. 일을 했으니까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 그 크기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입니다.
자, 두 번째 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일은 물체가 떨어지는 일이에요. 자, 물체가 떨어지면 이건 일을 한 건가요? 일을 어떻게 했냐? 자, 여러분, 일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힘이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힘이 무슨 물체에게 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떤 힘이 작용하나요? 중력이 작용합니다. 중력의 방향으로 이동했어요. 따라서 이건 어떻게 중력이 물체에 일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력이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 뭐가 생겨야 된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때 생기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입니다.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가 많더라. 그리고 속력의 제곱만큼 커질수록 운동 에너지는 많아지더라라는 건 여러분 실험을 통해서 또 다른 수식들을 이용해 증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이 중력 이름을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위에 있던 물체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중력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자, 중력이 일을 했으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생긴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세 개의 값은 어떻다는 거예요? 원래 얘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와 중력이 일을 한 양과 생겨난 운동 에너지는 모두 값이 같게 됩니다. 9.8 질량 곱하기 속력이 높이가 중력이 일한 양과 같고 그게 운동 에너지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과 같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크게 두 가지 일과 두 가지 에너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일에 대해 알아야 될 건 여러분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라는 부분이죠. 물체를 들고 이동하는 것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자,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체를 드는 힘은 어느 방향인가요? 이때는 힘이 두 가지가 작용한 거예요. 자, 1번은 이렇게 가는 힘과 2번은 이쪽으로 가는 힘이 작용한 거예요. 자, 1번 힘은 일하지 않았다. 왜? 1번 방향으로 이동했나요? 안 했나요? 높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2번 힘은 일을 했습니다. 2번 일은 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들어 올리는 힘이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 안 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힘을 방향으로 한 것만 일을 하고 안 하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은 선생님 그것도 안 쓰고 했군요. 이해하기가 힘들었겠네요. 자,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뒤에 설명을 들으셔야 됐는데 선생님 순서를 잘못해버렸군요. 힘을 많이 필요로 할수록 일은 많이 한 게 되겠죠. 이동 거리를 많이 옮길수록 일을 많이 한 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에 들어올리는 일 같은 경우 여기 부분이 힘인 것이고 여기 부분이 이동 거리인 거죠. 자, 위치 에너지는 들어올리는 일을 해줘야 생깁니다. 그래서 높이 있는 물체는 이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 전에 누군가가 일을 해줬으니까. 높은 곳에 가만히 있어도 걔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누군가가 일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조금은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모든 힘을, 모든 일을, 그죠? 그때그때 하면서 살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내가 그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에너지와 일을 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걸 이용하면 에너지로 쌓아놨다가 일을 많이 해야 될 때 한 번에 풀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이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했고 사용하고 하는 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파이의 해머가 교과서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요만큼 위치에 있는 애를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좀 힘이 들어갔겠죠. 근데 이 저장해 놓은 에너지를 통해 우리가 필요할 때 얘를 떨어뜨려서 아래쪽에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래에다가 큰 힘을 가하거나 얘를 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뭐 밀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건 한 사람이 그냥 미리 해놨다라면 언제든지 다시 꺼내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려니까 좀 어려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 더 얘기하면 쓸데없는 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천천히 돌려보시고 이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나요? 여러분 이 단어는 많은 식이 나옵니다. 뭐 그래프도 나오죠. 여러분 이건 언제 보는 건가요? 함수, 여러분 수학 시간에 많이 봤을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계산은 너무 1차적인 거예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파악해야 될 건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는 서로 비례하는구나. 어떤 애들은 반비례하는구나. 어떤 애는 제곱과 비례하는구나. 이 관계를 잊고 이어서 자 A와 B가 비례하고 B와 C가 비례하면 A와 C도 비례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좀 그런 관점에서 이 영상을 뭐 시간 나시면 한 번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